자기 희생을 감수하는 거인이었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아주 독특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셔요. 불세출의 거인, 보기 드문 거인. 그렇다. 그는 거인이다. 하지만 살아생전 결코 모습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던, 땅속에 평평하고 고른 주춧돌이 되고자 했던 숨은 거인이었다. 75. 그의 삶에는 그만의 향기가, 윤덕선다움이 묻어난다. 지금도 우리는 그가 그립다. 일송 윤덕선 선생의 고향은 평안남도 용강군 금곡면의 작은 마을. 성실하고 자식사랑이 지극했던 부모님과 7남매 중 둘째로 단란하고 행복한 시절을 보냈다. 명문 평양국립고등보통학교를 다닐 때 그는 이미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한 존재였다. 그때 보면은 상당히 친화력이 강해요. 그리고 남다른 뛰어난 활동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클래스메이트하고 사이에서의 파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남다르게 좀 열심히 해보자라는 의욕을 가지고 있었던 점. 저 친구가 앞으로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면은 틀림없이 큰 일을 할 것이다라는 인상을 이 중학교 시절부터 받았대서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 그는 경성의전에서 공부했다. 활달하고 명랑하고 부지런했다던 그는 조선 학생들의 모임에 열심이었고 축구부의 맹장으로 활약하기로 했다. 해방과 6.25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겪은 그는 명의로 알려진 백인재 박사 밑에서 본격적인 의사의 길을 걷게 된다. 그리고 그것에 국내 최초로 한국혈액원을 창설하면서 백병원 발전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는 더 큰 세계를 꿈꿨다. 한미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코네티컷주의 브리지포트 병원에서 유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유학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는 선진 의료 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 귀국 후 가톨릭 대학 의학부에서 후진 양성에 힘썼고 이곳에서의 생활은 유학 시절과 다르지 않았다. 젊은 외과 의사 윤덕선은 가톨릭 의대가 자리 잡을 때까지 청춘을 이곳에 바쳤다. 그리고 학생들은 해마다 국가시험 100% 합격이라는 선물로 보답해 주었다. 가톨릭 의대는 명문의과 대학이 된 것이다. 윤덕선 선생님은 오늘의 가톨릭 의과 대학이 있도록 하는 데에 아주 누구보다 크게 기여한 선생님이시고요.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참 어려워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선생님을 뵙고 어떤 일을 의논하려고 그러면 하는 말씀이 왜 왔어? 그래서 설명을 하면 그래? 그리고 알았어. 그렇게 세 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고, 그러면 이제 그 후에 다 좋게 이제 해결해 주시고, 그럼 뭐라 그럴까? 아주 말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강지하면서 그래도 다들 배려하면서 해결해 주는 그런 그것이 이제 생각이 들고. 1968년 그는 동료 의사들과 의료 사업을 일으키고 의학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한국의과학연구소를 세우고 필동 성심병원을 개원하게 된다. 그리고 이 무렵부터 대한외과학회 회장과 미국 NIH 장학위원회 한국지부 사무총장으로 국내 의학도들의 해외 유학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필동 성심병원의 개원은 성공적이었다. 필동 성심병원에 이어 1971년 개원한 한강성심병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개인 종합병원으로
한림대학교 의료원 산하의 부속병원 창설을 주도한 모체가 되었다. 일성은 남다른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1977년 동산성심병원을 개원하고 뒤이어 강남성심병원도 개원해 첨단 의료 장비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료 혜택은 서울 시민만의 것이 아니었다. 의료 수혜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 춘천에도 종합병원이 세워졌다. 춘천 성심병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해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춘천 성심병원은 강원 지역 의료 서비스의 중추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한 또 한 곳의 종합병원이 개원했다. 강동 성심병원. 700평상 규모의 이곳은 첨단 의료 장비를 구비하고 우수한 의료진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기 이식 분야와 악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치료로 21세기 선진 의료 문화를 이끌고 있는 곳이다. 이중 만물의 태동을 알리는 돼지 구입에서 설계 건설에 이르기까지 한림대학교 설립자이신 고 윤덕선 박사님의 유작이며 감히 이 일송의 유작 한림대학교 성심병원도 그의 사후 그 뜻대로 1999년 개원되었다.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불우하고 고통받는 생명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어야 한다고 말해오던 그의 소신이 의료원 곳곳에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애착도 많이 갖고 계셔서 돈 없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런 환자들에게 너무 그렇게 진료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해주라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그 신림동 복지회관을 이제 처음에 열기 시작하시면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달동네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보살필 수 있으면 좀 혜택을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그대로 또 복지관도 계속해서 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차를 타고서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일성.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않게 사랑을 나누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곳에 기꺼이 사랑을 전했던 그. 오갈 곳 없는 중복 중증 장애인들의 보금자리도 그의 바람 같은 사랑이 이뤄낸 기적이었다.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그의 각별한 사랑은 한강성심병원에 점자 도서관을 설립하면서 구체화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이 교육을 받으며 장애를 극복해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의료 지원이 미비했던 시절, 그는 성심자선병원을 개원해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 진료의 혜택을 주었고 8년 동안 6만여 명의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그의 열정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미국령 괌섬에 있는 마리아나 메디컬 센터의 운영 용역도 그의 추진력이 이뤄낸 일이다. 의료 장비며 의료진 모두 한국에서 지원되었다. 그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0년. 하지만 이곳 강동 성심병원 집무실에는 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지금 막 일기를 쓰다 만 것처럼, 잠시 안경을 벗어놓고 한숨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의 숨소리가 느껴진다. 의사로서, 그리고 탁월한 병원 경영자로서 그의 소신은 지금도 후배들에게 회자되곤 한다.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무엇이든지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또 직접 저에게도 어떤 방법으로 도와줘야 되는 건지 자주 물어보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깨름을 피운다든가 또한 환자를 보는데 소홀히 했다는 그에 대한 꾸짖음은 매우 강했다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보건의료 사업에 이어 그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교육 사업이었다. 저희 대학에 오늘 신입생으로서 입학하게 된 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났습니다.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서 숨치는 용기가 있고 자신이 있고 또 한없이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개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모의 땅을 개척하는 게 아니고 광활한 대지에 한림의 얼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1982년 한림대학이 문을 열었다. 그는 학생들에게 국제화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을 꿈꿨다. 그는 미래를 믿는 사람이었다. 투자와 지원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나라 이 사회의 정부로부터는 불안과 공포의 대상이 되고 가장 훌륭한 스승에게 최고의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가도록 하는 것. 그는 학생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다. 좀 아주 당당한 인격자가 되자. 그건 내가 아주 일생 동안 한해 맺힌 일인데 나는 외정 때 일본 사람들의 그 식민지 지하에서 살았고 8.15 해방이 되니까 소그라파 문명이 확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그 미국 사람들이나 소그라파 사람들에 대한 사대주의 사상에 아주 빠져버리고 해서 항상 그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 후진들만큼은 나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아주 당당하고 세계의 언니 무대에 가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자유스럽게 그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 당당한 인격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런 게 당당한 인격자를 기르기 위한 교육 사업은 거침없었다. 그가 필생의 목표로 삼았던 한림대학은 7년 만에 종합대학교로 승격했다.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 윤덕선 전 이사장께서는 단시일에 최상급의 명문대학을 만들려고 아주 결심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투자도 아낀 일이 없었고, 또 학생 비율이 당시로 봐서는 교수대 학생 비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적었고, 학생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주실 것도 바라지만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뜻이 뭐냐, 삶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체득하게 해서 졸업시켜주면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책임은 근본적인 것을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지금도 뇌리에 굉장히 박혀 있어요. 교육에 관해서 남다른 탁견을 가지고 있어요. 교육계에 내가 평생 봉사하고 있지만은 경험 많은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탁견을 가지고 있어. 춘천이라는 시골의 지방대학인데 거기에 조그만 대학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을 인류대학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골몰을 했고 많은 투자를 했어요. 세계적인 대학, 100년 앞을 내다보는 교육을 위해 그는 한림과학원을 설립했다. 세계 수준의 연구기관을 목표로 국내외 최고의 원로 교수와 전문가를 모시고 연구에 전념하는 종합학술연구기관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한림대학교는 지금 한국의 명문이 되었다. 전국대학 종합평가에서 해마다 우수한 점수를 받아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안고 있다.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한림대학교와 콜롬비아 대학, 코넬 대학과의 학술 교류는 세계적 전문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됐다.
그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 숱한 사람을 살피고 도와줬고 격식 없이 친구를 사귀었으며 누구에게나 솔직했다. 천주교 모태신앙을 갖고 태어난 그는 늘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독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슴 깊이 받아들였다. 종교인으로 그는 누구보다 겸손했고 겸허히 삶의 소신을 지켜나갔다. 아직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의 인연을 놓기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는 홀연히 떠나버렸다. 이별의 시간은 너무 급작스러워서 아무도 그를 쉽게 보낼 수 없었다. 생각할수록 윤덕 선생님이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겨주신 인간에 대한 애정, 나라에 대한 충정, 그리고 교육과 연구, 학문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또 우리 가슴에, 또 이 학교에 남아있는 한, 이제 한림의 어른으로 남아있을 동안에는 우리는 윤덕선 명예사장과 언제나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나고 난 지 10년. 가족들은 여전히 그의 숨결을 느끼고 있다. 그의 손길이 닿았던 나무와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여전히 무성히 잎을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 가슴에 커다란 소나무 한 그루 남아있는 것처럼 대학 교육과 국민 보건 향상, 복지사회 구현에 많은 기여를 했던 그의 공로를 대신해 나라에서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외과 의사로, 교육자로 그는 마땅한 사람이었다. 내가 살아가는데 좌우명으로 삼아왔다기보다 늘 가슴속에 담아온 것이 있다. 그것은 항상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땅에 묻힐 주춧돌 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항상 이 민족을 위해서 땅에 묻힐 주춧돌이 되자는 굳은 결심을 오늘날까지 잊지 않고 있다.